네, 창의적 졸업학생회 3조 경유 페이스 아이디 팀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금일 발표는 최종 발표로 중간 발표 이후에 과정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발표의 순서는 첫 번째로는 이제 실시간으로 영상을 전송하게 되는 작업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이미 있던 어플을 조금 더 구현을 해서 저희가 영상 전송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구현 방법은 출석 체크와 이제 얼굴 인식 기능인데 이것도 추가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웹 구현 그리고 마지막 사업성 가격 책정 부분 순서대로 발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시간 영상 전송 작업 파트 발표를 맡은 3조 김동혁입니다. 네, 저희가 이번 학기 프로젝트 시작할 때부터 앱을 직접 개발을 해서 실시간으로 이제 서버에 영상을 전송하기 위해서 다양한 시도를 해보았고, 뭐 안드로이드나 뭐 여러 가지 플랫폼이나 툴 그리고 통신 프로토콜을 시도를 해봤는데 그 개발의 높은 난이도와 약간 좀 많은 투자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직접 구현의 한계를 느꼈고 기존 앱을 사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앱을 검색해 보니까 IP 웹캠이라는 어플이 있었는데 이 IP 웹캠은 이제 네트워크 IP로 접속을 해서 스마트폰에서 촬영하는 영상을 그 웹서버로 송출해주는 앱이었습니다. 네, 이 앱의 장점은 딜레이가 우선 매우 낮고 그 높은 해상도로도 촬영이 가능하고 그 코드로 손쉽게 그 실시간으로 웹에서 이미지를 가져올 수 있어서 좀 편리했고요. 다만 그 스마트폰과 이제 웹을 실행하는 노트북이 이제 같은 네트워크 공유기에 연결돼 있어야만 사용이 가능했고 IP 웹캠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클라우드 스트리밍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좀 많은 딜레이가 발생해가지고 저희가 계획을 좀 변경을 했습니다. 저희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 서버의 사용이 필수적이었고요. 따라서 이제 로컬 공유기 통신뿐만 아니라 클라우드와의 통신이 필요했는데 이 부분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포트 포워딩이라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포트 포워딩이란 이제 원격 컴퓨터가 근거리 통신망 내에 위치한 특정 컴퓨터나 서비스에 연결할 수 있게 하는 기법인데요. 그 공유기 관리자 페이지에 접속을 해서 포트 포워드 설정을 해서 클라우드 서버에서 저희가 위치한 공유기에 접속을 할 수 있도록 설정을 해놨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네이버에 IP 주소를 치면 그 본인이 접속해 있는 그 공유기의 외부 IP를 알 수가 있고요. 그 외부 IP에서 이제 포트 포워드에서 설정한 외부 포트를 입력하게 되면은 외부 다른 곳에서도 그 스마트폰이 촬영하고 있는 영상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그 다음으로 그 서비스 구현 및 모델 개발을 맡은 1학번 김태호입니다. 네, 뭐 이 부분 저번에도 설명드렸는데 일단 저희가 학습 데이터를 좀 확대시켰어요. 그래서 보시는 것과 같이 일단 일반 정면 사진, 웃는 사진, 안경 쓴 사진, 좌측, 우측, 하단 사진을 추가해서 측면 부분에 대한 정확도를 월등히 상승시켰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총 20명으로 늘려서 그 모델 자체 정확도를 좀 늘려보았습니다. 기존의 방식에서는 그 한 사람에 대한 여러 장의 사진이 있을 때 각각 그 피처 값을 그 사람으로 지정했는데 새로운 방법을 찾아보던 도중 그 피처 값들의 평균을 구해서 한 사람한테 지정하는 방식이 좀 더 정확도가 높다는 그런 논문을 통해 저희도 그 부분을 이번 최종 발표 전에 적용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기트허브에서 그 여러 논문을 얼굴 인식 관련 논문을 찾아보는 도중에 그 어떤 사람에 대한 사진과 그 사진을 거울 반전시킨 사진의 그 피처 값들을 합쳐서 더 높은 정확도를 낼 수 있다는 그런 연구 결과를 보고 그 부분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이 부분은 그 논문 저자가 실험한 부분인데 플립된 부분이 정확도가 더 올라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 논문을 구현한 식이고요. 보시는 것과 같이 원본 사진을 그대로 두고 원본 사진을 원본 사진을 좌우 반전시킨 사진 한 장을 또 두고 그 둘을 합친 값의 L2 놈을 구해서 그거의 피처 값을 학습 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좀 직관적으로 이해를 해보자면 거울로 사람을 본다고 다른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른쪽은 그 이해하기 쉽기 위해 그 예시를 들어서 식을 한번 써보았습니다. 네, 그 정확한 코드는 이렇게 제 기트허브에 올려져 있는데 코드를 여기서 설명드리는 거는 좀 비효율적인 것 같아서 링크를 걸어두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저번까지 구현했던 모델에 그 플라스크를 통해서 REST API 방식으로 서버를 구축하였습니다. 저희가 이 모델 서버에서 많은 기능을 하지 않기 때문에 get만 사용해서 그 프론트 서버와 통신할 수 있도록 설정하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오른쪽에 보시면 아시다시피 IP 값을 받으면 아래 그 IP 값에 있는 그 카메라에 연결된 화면을 보고 그 화면에 누가 있는지 그 사람의 위치가 어디인지 이런 식으로 변환하게 됩니다. 이거는 GCP에서 그 모델 서버 두 개를 켜놓고 어떻게 통신되는지 출력해 본 값입니다. 카메라로 사람을 비추고 있으면 아래와 같은 값으로 프론트 서버로 전달되어 프론트에서 다룰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점이 있었는데 이것 때문에 한 3일, 4일 동안 개발에 차질이 있었는데 CORS라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그 보안 관련된 동일 출처 정책인데 저희가 아무래도 프론트와 그 모델 서버가 다르기 때문에 데이터 요청을 보안 목적으로 차단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플라스크 자체에 있는 CORS 해제하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이 부분을 성공적으로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사진이 그 프론트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전달된 값들의 사진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웹 구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앞서 딥러닝 서버에서 오는 그 값들과 그리고 카메라에서 오는 화면 같은 걸 합쳐서 프론트에 그 사용자들이 볼 수 있도록 처리해서 보이는 작업을 했는데요. 우선 그 화면이 부어지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리액트로 구현하였고 그 구체적인 코드들은 구성이 이렇게 되고 GitHub에 저도 올려두었습니다. 그래서 화면 카메라가 비춰지면 그 얼굴을 인식해서 버튼이 생성되고 그리고 출석 체크 기능을 생성하여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등이 포함되어 있는 백엔드 같은 경우에는 D장고로 구현하였고 코드는 오른쪽 구성과 같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프론트엔드와 백엔드가 주고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get URL을 정의를 해두고 이런 URL을 통해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 외에 또 필요한 함수들을 개발해서 같이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화면은 제가 화면이랑 그 기능 정의할 때 어떤 요구사항이 있는지 그리고 화면은 어떻게 구성하면 좋을지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해가면서 개발했다는 것을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구현된 화면은 다음과 같은 구성으로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완성한 기능들은 이렇게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카메라에 얼굴들이 비춰지면 이 얼굴들을 인식해서 박스가 쳐지고 그리고 이 박스를 온오프 할 수 있는 기능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출석 체크 버튼을 누르면 여기서 인식을 해서 이건 다른 사진인데 이런 식으로 어떤 학생들이 지금 화면에 나타나고 있는지를 출석 명단으로 보여줄 수 있게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마지막으로 酷베이스 아이디에 대한 이제 가치 측정과 이제 시연에 대해서 발표 마지막에 녹화된 영상 발표하고 실시간으로 시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저희 酷베이스 아이디의 가치를 측정해 본 결과입니다. 먼저 강의당 출결 서비스의 가치를 측정을 해보았는데, 이 계산 방법으로는 한 강의의 분당 수업료, 이는 곧 한 강좌당 수업료를 평균 수업 시간 나눠주었고요. 한 강좌당 수업료는 한 학기의 등록금에서 학기당 제공 학점을 나눠준 값에 강의당 학점을 곱해 주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이제 한 학기 등록금이 429만 원인데 그중 이 모든 금액이 수업료로 쓰이진 않았지만 저희가 그 부분 확인할 방법이 없어서 일단 429만 원을 측정을 했고요. 학기당 제공 학점 18학점 기준으로 나눈 다음에 강의당 학점을 보통 3학점으로 계산해서 전공 3학점으로 계산했습니다. 따라서 한 강좌당 수업료는 71만 5천 원이라는 가치가 측정이 되었고요. 평균 수업 시간은 약 75분, 1시간 15분 측정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강의당 출결 서비스의 가치는 기존 출석 체크 시간은 5분이 소요된다고 가정을 하였을 때 한 강의당 분당 수업료와 5분을 곱하여서 약 47,700원이라는 가치를 측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저희가 사용한 서버에 대한 이용료입니다. 저희가 필요한 서버의 이제 스펙을 따져서 서버 한 개 이용료를 계산해 봤을 때 한 달에 약 24만 5천 원 가량의 금액이 드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6월 22일 기준으로 1,214원이라는 환율을 측정을 했을 때 강의당 서버 이용료 같은 경우에는 한 개의 서버당 약 5개의 강의가 동시 사용이 가능한 걸로 저희는 측정을 하였고 서버 한 개 이용료에 서버 사용 강의 수로 나누어졌습니다. 따라서 24만 5천 원의 금액에서 5개로 나누어져서 한 달 동안 약 4만 9천 원의 강의당 서버 이용료가 나타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값들을 합쳐서 총 이제 월간 酷베이스 아이디 가치를 측정해 보았습니다. 한 달 동안 출결 서비스 가치는 강의당 출결 서비스의 가치에 한 달 수업 시수 곧 8회를 곱하였습니다. 따라서 47,700원이라는 금액에 8회를 곱하여 38만 1,600원이라는 가치를 계산하였고 한 달 동안 강의당 서버 이용료는 4만 9천 원, 그리고 저희가 추가적으로 제공할 부가가치 서비스의 가치는 5만 원으로 측정을 해보았습니다. 따라서 酷베이스 아이디의 가치는 강의당 한 달 기준으로 봤을 때 출결 서비스 가치와 서버 이용료, 또 부가가치 서비스 가치를 포함했을 때 약 한 달 동안 한 강의는 48만 600원의 가치를 나타내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학기당 酷베이스 아이디의 가치가 어떻게 되는지 한 번 더 파악을 해보았는데요. 학기당 공과달 기준으로 酷베이스 아이디의 가치를 계산해 보았습니다. 강의당 한 달간 酷베이스 아이디의 가치와 여기 이제 학기당 공과대에 개설되는 강의 수, 그리고 한 학기의 개월 수를 곱하여서 48만 600원에 496개 강의 수를 곱하였고 4개월이라는 수를 곱해서 약 9억 5천만 원이라는 酷베이스의 가치를 저희는 이렇게 높게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酷베이스를 이제 로컬에서 구동한 것을 보여드릴 텐데요. 먼저 설명을 드리면은 저희가 직접 148호 강의실에서 酷베이스 아이디를 촬영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강의실에서는 카메라와 인터넷 접속이 불가하기 때문에 GCP를 사용하지 못하고 로컬에서 구동하여 약간 느리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얼굴인식을 통한 전자출력 기능을 활성화한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데모 영상을 찍은 것이고요. 현재 구성된 웹페이지에서 이렇게 수업에 들어가고 해당 컴퓨터의 IP를 누르고 이제 수업 시작을 누르게 되면은 이제 148 강의실의 화면이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쇼 박스의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얼굴을 인식을 하고 그 해당하는 얼굴에 대한 네모 박스가 쳐지게 됩니다. 저 뒤에 보이는 김도희 학생 얼굴이 잘 인식이 안 돼서 확대를 하는 기능을 통해서 이렇게 박스 체크 모양이 쳐지는 게 볼 수 있고요. 이게 아마도 로컬에서 진행하다 보니까 조금 구동 시간이 걸리는 것 나타납니다. 이렇게 출석 체크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위에 있는 출석 명단에 이제 출석을 한 사람들이 활성화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출석 명단을 보면은 이제 현재 있는 이제 김동혁 학생, 김호성 학생, 그리고 김성학 학생이 출석했다는 것이 나옵니다. 지금 보시면 유정수 학생은 지금 결석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제 만약에 저희가 진짜 수업 중에 이제 지각을 했거나 그럴 경우에는 이제 처음에는 출석이 안 되다가 이제 이후에 출석이 되는 걸로 한번 구현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늦게 들어온 유정수 학생의 얼굴이 인식이 되고 출석 체크를 한 번 더 누르게 되면은
이제 유정수 학생의 이제 결석이 결석이 이제 이렇게 출석으로 바뀐 모습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는 로컬에서 148 직접 강의에서 148 강의실에서 이렇게 직접 굿페이스 아이디를 활성화한 모습을 보여드렸고요. 다음은 저희가 이제 GCP를 활용을 해서 이제 굿페이스 아이디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웹 주소와 이제 개인 컴퓨터 IP를 확인해서 입력을 한 다음에 굿페이스 아이디를 활성화할 건데 직접 시연을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창의적 종합 설계를 들어가고 수업에 들어간 다음에 이제 현재 제 YP 주소를 확인해서 여기에 입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해당 카메라랑 연결을 시켜주고 하면은 현재 이제 저희는 이렇게 캡티마 동방에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렇게 화면이 실시간으로 보여지게 되고 쇼박스를 누르고 하면 이제 얼굴이 인식이 되고 출석 체크를 누르게 되면은 이제 이 출석 명단에 저희의 이제 다 출석이 되는데 지금 김태우 학생 카메라를 찍고 있거든요. 그래서 김태우 학생을 결석으로 나타나게 되고 저희는 이제 모두 출석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또한 이제 저희가 학생 정보를 이제 구현하는 모습을 나타내 보았는데요. 이 콘솔 창에서 이제 학생의 얼굴을 더블 클릭하게 되면은 이제 이 학생에 대한 정보가 이렇게 김성원이라는 학생이 이제 산업경영공학과에서 재학 중이다라는 이런 정보까지 나타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까지 시각화를 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아직 추가를 하지 못해서 이렇게 콘솔 창에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 저희는 이렇게 GCP를 활용해서 굿페이스 아이디를 지원을 해보았고요. 이렇게 저희는 한 학기 동안 굿페이스 아이디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